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분리 배출하는 등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연기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을 앞두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전남을 찾아 첫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평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이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만 한평군에 오는 건 실익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3년 전부터 연기 없는 마을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논두렁 등에서 태우지 않고 분리 배출하는 등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 실천에 나선 결과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논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모습입니다. 영농 부산물 그리고 생활 쓰레기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쓰레기 무단 소각은 화재로 이어지기도 하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해남의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3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동의하에 쓰레기 소각을 전면 금지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까만 연기가 온 동네를 덮어 그 정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분리수거 함수로는 그런 공기가 맑아졌죠. 이제 동네에서는 절대 쓰레기 태운 법이 없어졌어요. 마을회관 옆에는 페트병과 종이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자연순환센터도 설치했습니다. 마을 뒷산 곳곳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는 2년간의 수거 작업을 통해 이제 소량만 남았습니다. 일반 쓰레기들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겨 한 곳에 잘 정리돼 있고 마을회관에 모여 탄소 중립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게 된 것은 귀농한 한 주민의 제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집터를 사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아마 집터 정리 과정에서 쓰레기가 많이 땅속에 묻혔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보여서 쓰레기를 매립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은 일단 그 토양으로도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이제 태우는 와중에 많이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잖아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3년 전 해남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탄소 중립 실천 노력은 인근 다른 마을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을 앞두고 전남에서 첫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 대학교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인재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을 찾은 이주호 부총리는 지역 고등교육의 변화를 먼저 강조했습니다. 특히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돼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 순천대의 지역 산업과 연계한 발전 방안을 획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정주 여건을 교육에서 마련하기 위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데 교육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지금 변화의 노력이 시작되고 전체적인 생태계가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교육발전 특구 설명회에서는 전체 교육에서 큰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습니다. 교육의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고등교육에서는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 체제로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서는 자율교육과정과 지자체 협력과정 도입을 통해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혁신 모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공교육 혁신 분야에서 나주시가 지역산업과 연계한 광양시, 지역중심 돌봄의 영암군, 목포 무안 신안군 공동으로 서부권 특구 지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구는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설명회를 거쳐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에서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해드리고 또 규제나 이런 그 완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부총리는 나주 혁신도시 봉황고를 찾아 지역 학부모, 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율형 공립고 방식의 공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변수로 거론되는 한평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지사는 군공항만 한평군에 오는 건 실익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익 한평군수는 광주 군공항 유치 이양서 제출과 관련한 여론조사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라남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뜨거운 화두는 역시 광주 군공항 문제였습니다. 한평 주민들은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을 어느 지역에 유치하려는지 정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한으로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하는 그 비전을 저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영록 지사는 광주 군공항만 한평으로 오는 것은 한평에 실익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군공항 예비 후보지 의향서 제출을 한평군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광주시가 한평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금 한평군에 자꾸 한평군하고 대화하고 무한하고는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전략적으로 우리 한평군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이상익 한평군수는 12월 광주 군공항 이전 유치 의향서 제출을 위한 여론조사 추진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라남도와 협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정을 할 때 저 혼자 결정으로 다니고 국민들한테 뜻도 물어보고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마닐 것인가. 그리고 지사님도 계시지만 지사님하고도 사업도 해야 되고. 한편 전라남도는 광주시가 받아들인 3자 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하자고 최근 무안군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11월 안이란 기한을 못 박은 상황.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세 개 자치단체가 모여 공항 문제를 논의하는 첫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조선대학교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했다는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폭행 당시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공개돼 있는데요. 해당 전공의는 후배들을 위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재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조선대학교 병원. 이곳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유모 씨가 어젯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도교수에게 상습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폭행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녹취에 등장하는 50대 지도교수는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며 전공의를 구타합니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폭행은 환자와 간호사들 앞에서도 이뤄졌고 따로 불려간 자리에서는 쇠파이프로 맞기도 했다고 전공의는 증언했습니다. 그 어렵냐고 환자 몇 명이나 된다고. 1년 차도 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그거 어렵냐고. 그거 어려워. 몇 명 된다고. 몇 명 된다고. 폭행뿐만 아니라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전공의는 다른 전공의들도 폭행을 당하는 등 의사 수련 과정에서 폭력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위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 삼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진상 조사에 나선 조선대병원은 지도교수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전공의쌤하고 사과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시는데 전공의쌤이 받아들이지 않으시군요. 조선대병원은 전공의와 교수를 분리하고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추가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해당 전공의가 속한 학회는 재발과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교수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병원 측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도의 내년도 어업 기반 정비 사업 예산이 일부 지역은 대폭 삭감된 반면 일부 지역은 크게 증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사업의 경우 진도군 62%, 해남군 40%, 신안군은 36%가 감소한 반면 고흥군은 25%가 증가했고 복합 다기능 부잔교 사업에서도 진도군 예산은 삭감된 반면 고흥군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이 삭감된 지역에서는 군 이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에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일 걸로 보입니다.
제4회 서남해안 세계섬 포럼이 신안군 자은면 라마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AI 시대와 섬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이상은 디지털 미디어 네트워크 대표와 신호철 한국섬재단 섬진흥사업단장 기조 발제에 이어 도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목포와 신안, 진도, 완도 등 서남해안 섬벨트 지역은 2028 세계 섬 엑스포 공동 유치를 위해 지난 2020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섬 관광 활성화, 공동 마케팅 강화 등 섬 기반 지역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내년 실제 증원 계획 확정 시에는 의대 신설도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의대가 없는 전남은 수요 조사조차 응할 수 없어 상실감이 크다며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의료 최대 취약지 전남의 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의대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해안 기초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시민들이 제보한 내용을 감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일정 가운데 일부만 공개하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이달 말까지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기자 간담회를 자처한 시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 제보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모두 6건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혜 의혹과 여수시의 감사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부당한 행정이 없었는지를. 주말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 이 가운데 국정감사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되는 건 단 이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일은 시의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대면 방식으로 벌이는 서류식 감사입니다. 어떤 사안을 검증했는지, 감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회의록도 남지 않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들여다볼 내용은 많은데 감사 기간이 짧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순천시 의회와 나주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감시와 견제 작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게 되고 행정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행정도사 같은 과정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작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목포시 의회는 전체 8일 가운데 6일을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광양시 의회는 서류식 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질문 내용 등을 직접 확인, 기록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프로축구팀인 전남 드래곤즈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을 마지막 경기가 부천에서 열리는데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남 드래곤즈 선수들이 막바지 훈련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에 선수들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묻어납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오는 26일 일요일 부천 FC를 상대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둔 전남의 성적은 16승 5무 14패. 승점 53점, K리그2 6위로 5위인 부천 FC를 단 1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부천과의 최종전에서 승리한다면 전남은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5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경쟁 상대인 경남 FC의 경기에 따라 4위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는 모두가 박수 치면서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충북 청주 FC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최근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는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팀 내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발디비아와 최근 부상을 딛고 복귀한 임찬울, 공격수 플라나 선수 등을 앞세워 반드시 승리를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이겨야지만 자력으로 우리가 목표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때문에 득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플레이오프 진출을 눈앞에 둔 전남 드래곤즈의 마지막 경기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가 고종욱 선수와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아타이거즈는 FA를 선언한 고종욱 선수와 계약 기간 2년에 계약금 1억 원, 연봉 1억 5천만 원 등 총액 5억 원의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종욱 선수는 올 시즌 외야수와 대타로 뛰면서 타율 2할 9푼 6리에 3할 4푼이 넘는 득점권 타율을 기록하는 등 낮은 연봉에도 가성비 높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완도군의 특산물인 유자 수확이 고급면 일대 주산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출하하는 완도 유자는 올해 2,700톤이 생산될 예정이고 현재 유자 가격은 10kg에 7만 원에서 12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유자 주산지인 완도군 고급면의 재배 면적은 205헥타르로 전국 재배 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이 착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은 1897 계양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상 4층 규모의 교육지원센터와 청년 창업상가 등 2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인 남학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했습니다. 남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상 3층 규모로 청소년 상담실과 청소년 메이커 스페이스, 유튜버룸, 악기 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무안군은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국장 체계 도입을 추진합니다. 영암군은 전남연구원에 의뢰해서 2023년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근거로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농업경제건설국 등 3개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영암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진군이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통해서 지역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반값 관광은 강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지에서 5만 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40%를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해남군의 첫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상정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군의회 정기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해남군의회 관련 특위에 따르면 해남군은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 패널 등 구조물 교체 시 받아야 하는 개발 행위에는 소급 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100m 이내 이격거리 완화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특위 내부에서 소급 적용도 기존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에서도 처음으로 빈대가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서구의 한 단독주택 반지하에서 빈대가 발생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으며 전문 민간 소독업체가 출동해 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사회재난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피해자를 스토킹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으로부터 유치 처분을 추가하는 잠정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유치장에 유치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잠정 조치인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치 처분을 추가하는 잠정 조치를 직접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열고 각종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도민 편익을 위해 추진됐는지를 확인하고 내년도에도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또 범죄 예방 시설에 설치할 수 없는 장기 방치 사유지에 대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문제를 해결한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했습니다. 절기 소설인 오늘 대체로 막다가 차츰 흐려지겠고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도로에는 살얼음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온화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인 지금 춥게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한평과 영암 1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동안 해남과 강진 18도로 온화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 추워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18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에 안에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21분입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고요. 토요일 아침에는 목포의 기온이 0도까지 급락하겠고요.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어머, 여기 사람 많은 것 봐. 요즘 대세 모르세요? 초일부터 모두 다 엘리하이. 공부 재미가 붙어야 더 높이 올라가니까. 초등 공부 시작부터. 더부룩하고 가스해. 쓰레기까지? 그래서 오늘도 찢었다. 갤포스 L. 속쓰림 더부룩함을 한 번에. 포스 찢었다. 갤포스 L.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젖은 모발에 드라이와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가열된 플레이트 없이 바람으로. 투인원 기능으로 빠르게. 노르디스크.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파슬리 유통기한이 후추네? 이 양반 또 어디 갔어? 아우 뭐야 여기서 또 뭐해? 여보. 백내장 노안 내 얘기다 싶으면 알콘 BBT, 알콘 페놉틱스. 목의 모든 증상은 참을성이 없으니까. 목의 곧바로 단독직입. 윤곽산 쿨. 목점막에 직접 작용해 다양한 증상을 해소합니다. 취향 존중. 윤곽산 쿨 신제품 출시.